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우리 시청자 질문이고요. 우리 김동님, 김코님, 김코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또 방송 이 컨텐츠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저분이 또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질문을 주신 김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 제목은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걸 직접 안 찾을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자, 얘가 이렇습니다. 얘가 컴퓨터나 핸드폰 이제 고장 났을 때 모른다고 무작정 센터 가서 기사들 말만 믿는 것. 성향과 살아온 환경 차이라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분이 또 보니까 핵심을 또 짚어내지 못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간단 질문이라 소소하게 아우, 힐힐. 이게 소소한 거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절대 소소한 거 아닌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식 교육, 수동적 교육.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어떤 교육을 들었죠? 학교에서 어떤 교육 들었습니까? 주의식 교육 들었잖아요. 선생님 칠판에 적어주면 우리는 그냥 칠판에 적어가지고 외워라 하면 외우고, 써라 하면 쓰고, 숙제하라 하면 숙제하고, 맞지? 문제집 풀어라 하면 문제 풀고, 독학하면 써라 하면 쓰고, 그렇게 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뭐냐 하면 누가 시켜야 하는 거죠. 누가 시켜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해야만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해야만 따라하는 교육을 했잖아 우리가. 숙제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 했으면 왜 우리가 숙제 못하면 왜 맞을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숙제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 이러면 과연 전교생들이 다 숙제를 할까요? 너희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이거 못해도 불이익 없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 이렇게 해버려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숙제를 내버리잖아요. 그럼 5명도 안 할 거예요. 강제로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강제로 시키는 교육에 익숙해진 사람이잖아.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필요해서 어떤 교육을 듣고 그걸 성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시켜야만 누가 써줘야만 누가 외워라 해야만 외우고 복습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자 지금 상황 잘 보세요. 컴퓨터나 핸드폰 고장 났을 때 이거 누가 이렇게 고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컴퓨터 고장 나면 이렇게 해라. 핸드폰 고장 나면 이렇게 해라고 우리한테 칠판에 적어주고 숙제 내준 사람이 있었나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이건 뭐 지방대건 서울대건 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뭐 서울대 간다고 뭐 컴퓨터 고장나면 이렇게 해라. 휴대폰 고장나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 만약에 컴퓨터 쓰다가 고장나고 핸드폰 쓰다가 작동이 안 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스스로 대처하고 하는 능동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있잖아요. 뭐 물건을 수리하거나 내가 이제 이거를 좀 파악한 능력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터득해서 내가 마스터해야 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되면 일단 찾아오는 거야. 무조건. 안 되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파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한두 명 있었을 거예요. 막 고장나면 다 뜯어보고 자기가 파악하고 막 자기가 막 내서 막 깔아보고 지우고 깔아보고 지우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돌발 상황에 대처를 잘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 있었거든. 컴퓨터 보면 사람 무조건 뜯어본 애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립 컴퓨터가 이제 있기 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조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웬만한 컴퓨터 업자보다 그냥 짜장면 시켜주면 알아서 다 해줘요. 얼마나 해자입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준 것만으로. 그때 지금보다 호갱들이 더 많았겠죠. 호갱하는 단가도 엄청 세졌고 그때는 막 호갱하면 50, 100만 원 이렇게 막 호구지 제대로 잡힐 수 있었을 때니까. 그때 정보도 없었고 단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인데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주면 꽃배기 하나만 시켜주면 좋다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괜찮다 하면서 뭐 조립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겠냐고요.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걔가 또라이라 생각했거든요. 컴퓨터에만 관심이 또라이 생각했는데 굉장한 능력자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왜냐 일반 사람들 그렇게 마음 못 먹거든 여러분. 일반 사람들 컴퓨터 고장나면 그런 마음 못 먹거든.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노노. 호구의 민족입니다. 호구의 민족. 얼마 전에 그 타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네. 타이어, 그, 타이어 힐 사건. 근데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한번 터지니까 여기저기 전국 모든 곳에서 피해자로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 피해자로 가는 엄청 많이 나죠. 용산도 왜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졌을까요? 용산도. 거기에서 호구 당하고 했던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근데 현재까지도 그런 호구 당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도 잘 당하는 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구라고 생각해, 호구. 이 호구라는 어떤 기본 마인드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 저렇게 뭐 사기와 행포를 부리는 업체들이 나오고 적발되면서도 이게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근절이. 옛날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진화하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 못 따라가고 매번 당하고 호구짓 당하고 헛돈 쓰고 학습 효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뭐 2020년, 2030년, 40년 된다 하더라도 호구짓 계속 당할 겁니다. 호구짓 계속 당할 거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호구의 민족이기 때문에. 김동리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컴퓨터 휴대폰 뭐 고장 났을 때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김동님. 안 그래요? 김동님 안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팔 때도 막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공짜가 아닌데. 공짜가 아닌데도 공짜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상 뽐뿌 같은 데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엄청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데 대인점 가가지고 공짜로 준단 말이야.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입해가지고 요금 엄청 많이 쓰고 노예 계약해가지고 위약금 엄청 많이 불고. 왜냐? 그냥 기본적으로 호구라는 그 내력을 이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탑재하고 있어요. 뽀뽀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못 한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그냥 휴대폰 매장 가다가 공짜라 하면 진짜 공짜? 잘 됐다 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 아직도. 기본적으로 그냥 호구라는 게 네, 깔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이게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뭡니까?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근데 이게 생활 지시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몰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영어 안 써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국어 좀 몰라도 말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수학 같은 거 몰라도 그냥 계산기 때리면 돼요. 과학 공식 몰라도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막 불이나게 배웠던 것들, 시험에 나온다 하면서 수능 치면 배웠던 것들이 막상 사회로 나오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김동님이 말씀하셨던 뭐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거는 생활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사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이 요거예요. 이 생활 지식. 제가 뭐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주는 게 심리학, 경제학, 법학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거든요. 법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법 같은 거 있죠. 법 같은 거. 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법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웬만한 거 아닌 이상 변호사 찾아갈 일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건 터지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그게 변호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법을 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법이라는 거 그렇게 공부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형법 같은 거 공부해놓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형사법도 알아놓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법대 다니거나 뭐 고시 보는 사람들 아니면 굳이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형법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손괴죄가 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는지,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인지 고소죄인지, 친고죄인지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죠. 이게 생활 지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경제학 같은 것도 배워놓으면 좋아요. 돈 모으는 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저축하고 재테크, 종잣돈 굴리는 그런 과정을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근데 이걸 1도 안 가르쳐줘. 문제가. 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기득권 분들이 일반 서민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심리학을. 심리학은 왜 배워야 되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사회, 고도한 이 각박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심리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멘탈을 잡는 능력을. 근데 공부만 할 줄 알지 내 멘탈을 잡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어요.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나서 나중에 병원을 가게 되죠. 내 멘탈을 스스로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고 보면 멀쩡하고 막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정신 자체가 마탱이 간 사람도 있잖아요. 김돈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알았게 헛소리 나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심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학교에서 그걸 1도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막상 배우려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 뭐 법대를 가야 된다거나 상 상경계를 가야 된다거나 심리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워도 좋잖아요.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써먹게 하잖아요. 못 써먹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이걸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생각합니다. 생활 지식도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휴대폰 매번 바꿔야 되고 컴퓨터도 대한민국 가정에 안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잠깐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년 주기를 한 번씩 바꾸잖아요. 내가 봤을 때 살면서 한 스마트폰은 제가 봤을 때 한 2, 30개 쓸 것 같아요. 뭐 살면서 평생 동안. 2년에 한 개씩 바꾼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만 한 2, 30개 쓰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30개 써도 60년이야.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한 40개도 쓸 수 있겠네, 스마트폰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쓴 것만 6, 7개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그냥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잠깐 알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죠. 컴퓨터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도 우리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은.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야 좋은 거예요. 왜냐, 계속 우리가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계속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하면서 우리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식 같은 거를 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학교에서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요만큼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야. 선생님도 자기가 그 전공하는 가르치는 과목 말고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더 호구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선생님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생활 지식이 더 없을 거야,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그 가르치는 전공 분야의 지식은 엄청나게 뛰어난지 몰라도, 그걸 벗어난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문외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게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발품을 팔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 망구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 스마트폰이 오히려 사람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퇴화시켰습니다. 왜냐, 스마트폰이 앉아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함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면서 암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왜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주변 연락처 같은 거 머릿속에 외우고 머리에 썼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다 저장하고 단축키로 다 지정돼 있다 보니까 굳이 머리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김동님?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발품을 팔아야 된다. 발품을 팔고 찾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발품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물로 보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켜보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미지랑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몸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움직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인터넷이 정말 발달하면서 인터넷 지식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잘못된 지식도 많아요.
잘못된 지식도 엄청 많아. 실제 필드에서 들어봐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자꾸 인터넷 지식만 끄적끄적대면서 그게 맞는 말인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 그 전문가나 그 분야 정통 가진 사람들 물어보고, 찾아보고, 만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치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뒤적거리면서 카페나 보면서 뭐 커뮤니티나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호구시 당하는 거야, 이게. 거기 보면 인터넷 찌라시 같은 거 뭐 검증 안 된 것도 많고, 지어낸 것도 많고, 소설 쓰는 것도 많고, 구라치는 것도 많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막상 그 사람들 중요한 게 밖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있어도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찾는다 하더라도 그냥 인터넷에 그냥 카페 같은 데 뒤적거리면서 그 검색 몇 개 하는 것만으로 그걸로 끝낸다는 거죠. 그걸로. 거기에 정보가 다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도 썩은 정보들,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그걸 이제 실제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맞춰봐야 되는데 그 귀찮고 이제 그냥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음식 같은 것도요. 배달 안 하는 집도 있거든요. 안 하는 집도 있고 우리 배달 안 해가지고 테이크아웃이랑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집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배달 음식만 먹잖아요. 그게 비싸게 되는 거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좀 동네 몇 분 걸어가지고 사가면 한 15,000원 언저리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치킨 한 마리에 12,000원에 파는 데 있어, 그냥. 소스 해가지고, 무 해가지고, 옵션 사가지고 13,000원 수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나가기 귀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달료까지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4,000원 내는 거죠. 10,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번을 시켜먹어. 그러면 한 10만원 차이 나잖아요. 오히려 테이크아웃 사가는 게 업체 입장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배달 이제 대행 써도 생각보다 그 수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맹점비 수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 얼마 안 남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산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영업자들 돕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실제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여쭤보세요, 그냥. 오히려 배달 대행 써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생각보다 배달 가맹점비 수수료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아싸리 배달 대행 안 거치고 그 자리에 계산해가지고 테이크아웃 가져가는 게 우리도 좋고 그분들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 귀찮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치킨 시켜 먹고 비싸게 되고 그렇다고 맨날 비싸다 하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관찰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사회가 오히려 사람들 더 고립시켜요. 지식을. 지식의 폭을 더 고립시킵니다. 왜냐? 사람들 안 만나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을 찾을 때도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찌라시만 그것만 검색해가지고 그게 지식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왜곡인지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할 시간도 안 주거니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르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계속 뭐 암기 지식만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활 지식 아까 말씀드린 뭐 컴퓨터 자가 진단하는 방법, 휴대폰 고장날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눈여겨도 보지 말고
저 같은 경우 유튜브 보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어요. 메모합니다. 휴대폰 어플 켜가지고 메모합니다. 메모 기능이 있잖아. 갤럭시 노트 메모할 수 있잖아. 노트펜 켜가지고 적으면 되잖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노트 왜 쓰는 거야, 그러면? 네? 아니면 스크린샷 찍어놓고 저장한다거나, 그래가 수시로 본다거나, 아니면 적어 놓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썰방 할 때 저 메모 다 해놓습니다. 썰방 할 때 아이디어 다 메모해 놓습니다. 방송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이는데 한글 파일도 켜가지고 다 메모해 놓습니다. 괜찮은 거 있으면 한글 파일, 한글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켜놓고 다 메모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 나중에,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면 까먹어요. 정말 까먹습니다.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바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도 하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호우짓도 덜 당하고 손해도 덜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게 아니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생활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호구 잡힌다거나 바가지 쓸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